안녕하세요. 길하. 네, 독서 시간인데요. 지금 수업을 학교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통합적 읽기 진도를 나갈 건데요. 주제 통합적 읽기는 교과서 20조, 교과서 쓴 사람은 쌤이랑 같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화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나 형식의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해서 이 활동을 지금 중심으로 할 건데, 요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주제로 작품을 보고 글들을 3가지를 볼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의 글을 찾아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세특 활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또 뭘 볼 거냐 하면 여기 아래 부분에 여기 보시면 주제 통합적 읽기란 무엇일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지금 목소리가 좀 울릴 것 같은데요. 텅 빈 교실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학교에 사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제 통합적 읽기는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읽는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주제 통합적 읽기에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며 읽는 방법과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다. 이때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교류적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 이 단원의 안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는 행복한가라는 주제의 글을 읽을 건데요. 오늘은 가 글만 읽을게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거는 한 반도 있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어떤 독서 시간에 얻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했는데, 이제 글 내용을 빨리 잘 파악하고 싶다, 복잡한 글 내용도 바로 좀 빠르게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남겨놓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어떻게 읽는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이 글은 사실 그렇게 뭐 길지도 않고, 긴가? 별로 길지 않고 좀 뭐 글 구성도 깔끔해서 여러분도 다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이 읽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 약간 문단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단 표시를 좀 다 해놓을게요. 1문단, 2문단. 제가 지금 겔탭을 통해서 겔탭으로 찍고 있는데, 제가 원래 이걸 쓰던 게 아니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5문단, 6문단. 여러분 다
체크하고 있나요? 지금 책이 없죠, 참. 책이 없다는 걸 계속 까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문단까지 제가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1문단부터 그냥 차례대로 한번 쭉 읽으면서 선생님이 그냥 읽으면서 생각하는 중요 내용 이렇게 줄 끄면서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은 잘 안 보일 것 같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철학자의 행복 수업이라는 글이고요. 어떤 철학자가 이제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겠네요. 자,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중 철학자 밀. 자, 이거는 약간 수능 읽기랑도 겹친다고 해야 될까? 수능에서죠. 거의 뭐 무조건 사람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철학자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밀은功利주의자로서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이며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가 밀이 생각한 행복인가 봅니다. 기쁨, 즉 고통이 없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이다. 그래서 1문단 내용은 밀이 제시한 행복의 정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문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중요한 내용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2문단.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벤담과 같은功利주의자는, 자, 그래서 벤담 나왔죠? 그럼 밀하고 비교하는 문제 꼭 나오겠죠. 만약에 이게 수능이라면. 벤담과 같은功利주의자는 물질적인 쾌락을 기쁨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즉, 자, 그래서 즉 나올 때 앞에 걸 줄 것인지 뒤에 걸 줄 것인지 뭐 같은 내용일 경우가 많지만 뒤에 내용이 좀 더 정리된 내용일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벤담이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지금 벌써 비교가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나왔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 밀과 벤담이 서로 이제 내 의견이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내기 딱 좋겠죠. 자, 그럼 밀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밀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물질적 만족이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적 만족이 다른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라고 판단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 내용은 벤담과 그 밀의 어떤 이 관점 차이, 물질적 만족과 행복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 벤담은 물질과 기쁨이, 물질이 많으면 기쁨도 무조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밀은 물질적 만족이 본질적 가치 기쁨에 어떤 하나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쪽. 자, 3문단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이제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 자, 뭐뭐 할 때니까는 지금 나오는 거는 행복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라는 것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고,
이는 곧, 그러니까 했던 말을 계속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는 곧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자긍심은 각자의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밀은 자기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 동정심을 갖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3문단 내용 나왔죠?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문단 볼게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밀의 행복 개념은 무엇일까? 자, 그럼 아까 그게 조건이었으면 이번에는 개념이 나오겠죠?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같은 내용 또 뒤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발전이란 무엇일까 하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 뜻에 대한 어떤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리 그 사전적인 정의도 있지만 이렇게 글 속에서의 정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거를 내용 일치 문제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문단 갑시다. 자, 5문단. 밀은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첫째, 둘째 나오는데 무조건 또 첫째, 둘째는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다? 너무 좋아. 자, 첫 번째.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라는 점. 이거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 그 자체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발전은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밀은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 철학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밀의 행복 개념의 두 가지 가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5문단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문단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해서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전시켰을 때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능력? 첫 번째,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겠죠?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이거 제가 그 다음에 모든 다른 감각적인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그는 사람이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 자기 능력을 발전을 시켰을 때 현실적인 어떤 제약도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지주의 관점에서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능력이 중요하냐 하니까 감성적 능력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인간의 내재된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물론 감정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주의지 설명 안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적인 것, 지성. 그래서 이런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문단
또 중요하게 생각한 거 도덕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전할 때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된다.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이는 그가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서 행복 추구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 세 번째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이거는 좀 다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왔던 내용을 지금 다 요약을 해준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시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과 같이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자, 그래서 줄금 부분만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딱 줄금 부분이 이렇게 떠올라 보이지 않습니까? 매지가이 하십니까? 그래서 내용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1문단에서 처음에 미리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2문단에서 벤담과의 차이점으로 미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문단에서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4문단에서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5문단에서 미리 행복에 대해 가정하는 점, 그 다음에 6, 7, 8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행복을 위해서 발전시켜야 할 능력, 그리고 9문단에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문단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면은 문단끼리 뭐가 연결되는지도 알겠죠. 그래서 1문단까지 여기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다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니까 다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끝까지가 끝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제가 파일을 첨부를 해드릴 건데요. 그 활동지 가의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1번, 2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동영상을 잠시 멈추셨다가 다 풀고 풀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끊었다가 갈게요.